자, 2번 콩팥 세관의 재흡수와 분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콩팥 세관에서는 이렇게 필요한 물질들을 재흡수하거나 또 불필요한 물질들은 분비하겠죠. 이때 작용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호르몬에 의해서 이런 나트륨이나 칼슘, 물, H2O, 물을 이렇게 재흡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삼투작용에 의해서 이 물이 이렇게 재흡수되기도 하고요. 삼투작용이라는 것은 물을 재흡수하는 거죠.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작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표로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2O 이 80%는 좀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5% 정도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리 주머니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장에서 콩팥으로 가는 동맥을 그려야 되겠죠? 자, 심장에서 콩팥으로 가는 동맥이 이렇게 있겠죠? 이 동맥이 콩팥 동맥입니다. 콩팥 동맥이 콩팥으로 들어가면 가느다란 동맥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가느다란 동맥이 토리 쪽, 이 토리라는 것은 모세혈관이 있는 건데 토리 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들토리 세동맥이라고 합니다. 콩팥 동맥이 이렇게 두껍게 가다가 가느다란 혈관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들토리 세동맥에서 이제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들어가면서 뭉치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게 토리라고 합니다. 토리. 모세혈관 뭉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세혈관이 이렇게 실뭉치처럼 생겼기 때문에 토리라고 부르고요. 이제 이 토리에서 나가는 가느다란 동맥이 있는데요. 이거는 날토리 세동맥이라고 합니다. 자, 날토리 세동맥이 있고 또 이제 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세관들을 칭칭칭칭 말고 있는데요. 이 모세혈관을 쭉 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혈관을 이렇게 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세관 주위에 있는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콩팥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콩팥 정맥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콩팥 정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먼저 그리신 다음에요. 이게 토리 쪽 곱슬세관이, 이쪽이 토리 쪽 곱슬세관이죠? 곱슬 구부러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먼 쪽 곱슬세관, 이쪽이 토리 쪽보다 먼 쪽이니까 먼 쪽 곱슬세관입니다. 그리고 먼 쪽 곱슬세관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합세관이 되죠. 먼 쪽 곱슬세관이 이 집합이 됐다, 모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U자형 콩팥 세관 고리죠. 실제적으로 콩팥 세관 고리에서도 재흡수가 이루어지지만 저희는 토리 쪽과 먼 쪽 곱슬세관과 집합세관만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가 있는데 이 토리를 싸고 있는 주머니라고 해서 토리 주머니라고 했습니다. 토리에서 토리 주머니로 이렇게 소변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여과라고 했죠. 여과. 여과라는 것은 심장의 압력에 의해서 이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물질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여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나트륨, 물 이러한 것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물질들이 빠져나가면 실제적으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우리 인체에 굉장히 필요한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뭐 나트륨도 있겠고, 이 나트륨은 독일어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소디움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디움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나트륨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 그리고 뭐 물도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칼륨도 빠져나가고요. 또 칼슘도 빠져나갑니다. 칼슘. 그리고 중탄산 이온, 이런 물질들도 빠져나갑니다. 자,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제 이 토리 쪽, 이 물질들이 토리 쪽을 지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이제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죠. 포도당,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토리 쪽 곱슬세관에서 100% 다 재흡수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나트륨이나 이 물이라든지 뭐 칼륨, 이제 이런 부분들도 또 토리 쪽 곱슬세관에서 한 65% 정도 재흡수를 합니다. 여기서 포도당, 아미노산 재흡수 100% 재흡수 시키고요. 나트륨이나 물, 나트륨이 이제 흡수되면 삼투작용에 의해서 물도 같이 재흡수되죠. 삼투작용에 의해서 물이 재흡수합니다. 삼투작용이라는 것은 농도가 진하는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니까 이 나트륨이라는 게 농도가 진하죠. 나트륨이 이렇게 흡수되면 물도 같이 삼투작용에 의해서 흡수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또 칼슘도 여기서 재흡수합니다. 자, 그리고 중탄산 이온 같은 경우에는 혈액의 pH 농도를 조절해주는 완충작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완충작용에 대해 설명할 텐데요. 자, 이 부분은 pH 농도에 따라서 또 재흡수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이렇게 먼 쪽 곱슬세관까지 가면 나머지 이런 나트륨이나 또 물, 또 칼슘, 또 중탄산 이온 이런 것들도 여기서 필요한 물질은 재흡수를 하겠죠. 자, 그리고 재흡수만 하는 게 아니라 토리 쪽 곱슬세관에서 분비도 합니다. 분비도 하는데요. 뭐 수소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수소를 분비하기도 하고 또 요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비하기도 합니다. 요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비만 하는 게 아니라요. 또 재흡수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요산, 우리 몸에 또 요산을 재흡수를 해가지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요산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요산도 필요하니까 재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먼 쪽 곱슬세관에서도 또 이러한 칼륨이나 수소이온, 수소이온들을 이렇게 분비시키기도 합니다. NH3는 이제 암모니아인데요. 암모니아. 자, 이 암모니아는 주로 토리 쪽 곱슬세관에서도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요. 중요한 것들만 우리가 호르몬과 작용해서 중요한 것들만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칼륨의 재흡수와 분비. 이제 칼륨의 재흡수와 분비. 토리 쪽 곱슬세관은 칼륨을 재흡수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칼륨이 토리 쪽 곱슬세관에서 한 65% 재흡수가 되죠. 65% 재흡수되고 이 콩팥세관 고리에서도 이렇게 재흡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책에서는 뺐습니다. 자, 이렇게 재흡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책에서는 뺐고요. 그래서 한 20에서 30%는 여기서 콩팥세관 고리에서도 칼륨이 재흡수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이 이제 원쪽 곱슬세관이나 집합세관에서 재흡수되는데 대부분 칼륨은 이 토리 쪽 곱슬세관하고 콩팥세관 고리에서 대부분 재흡수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물의 재흡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의 재흡수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물이라는 것은 토리 쪽 곱슬세관에서는 삼투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재흡수합니다. 삼투압이라는 게 농도가 진한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막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자, 이쪽이 뭐 나트륨이 농도가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이제 물을 이렇게 물을 넣어주면 이제 이 물이 농도가 많은 곳으로 이 구멍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삼투작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세혈관 주위에 뭐 당연히 혈장 단백질인 알부민도 있겠죠. 알부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트륨 농도가 이렇게 많아지면 이 나트륨은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토리 쪽 곱슬세간에 있는 수분들, 이 물들이 이렇게 삼투작용에 의해서 물이 재흡수됩니다. 자, 그래서 나트륨과 물은 같이 이렇게 따라다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먼 쪽 곱슬세간에서 물이 재흡수되는 경우에는 호르몬 작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작용하는 게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은 소변을 통해 이뇨를 발생하는 것인데 이뇨를 대항하는 것이니까 물을 재흡수해 가지고 이뇨를 못하게 하는 호르몬이죠. 자,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 우리 내분비 계통에서 공부했지만 그림을 통해서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시상이 있고 시상 하부가 이렇게 있죠. 뇌 아래 길게 늘어진 몸체, 이 뒤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죠. 자, 인체의 혈액 속에 혈액량이 부족하게 되면 이 수분을 재흡수해서 혈액량을 만들기 위해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항이뇨 호르몬은 타겟 올간이 어디로 가죠? 콩팥으로 가죠. 콩팥으로 가가지고 이뇨를 못하게 하려면 H2O라는 물을 재흡수시킵니다. 물을 재흡수시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물을 재흡수시킨다면 먼 쪽 곱슬세간과 집합세간, 즉 이쪽 먼 쪽 곱슬세간과 집합세간에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물을 재흡수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토리 쪽 곱슬세간에는 삼투작용에 의해서 물이 이동한다, 재흡수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나트륨의 재흡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트륨의 재흡수는 토리 쪽 곱슬세간과 먼 쪽 곱슬세간, 집합세간에 작용하는 호르몬이 다른데요. 먼저 토리 쪽 곱슬세간은 안지오텐신 2고요. 먼 쪽 곱슬세간이나 집합세간은 알도스테론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콩팥에서 또 내분비계통 콩팥에서도 공부했는데요. 자, 들토리 세동맥, 이 들토리 세동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토리 곁에 있는 세포가 있죠. 토리 곁세포가 있습니다. 토리 곁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먼 쪽 곱슬세간, 이 먼 쪽 곱슬세간에서도 치밀한 세포들이 치밀하게 모여 있는데 이게 치밀반점이라고 합니다. 치밀반점이 먼 쪽 곱슬세간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이 먼 쪽 곱슬세간이 이렇게 이쪽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치밀반점에서 나트륨 농도를 감지하는 세포인데요. 나트륨 농도가 굉장히 부족하거나 많아지면 이거를 감지해 가지고 치밀반점에 있는 세포들이 여기에 있는 토리 곁세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토리 곁세포에 알려줘서 현재 혈액 속에 나트륨 농도가 부족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토리 곁세포에서 바로 레닌을 분비시킵니다. 여기에 이제 레닌을 분비시키면 레닌은 어떻게 작용을 한다면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 의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지만 그림을 통해서 하나씩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닌이 콩팥에서 이렇게 분비되죠. 자, 레닌이 콩팥에서 분비되면 이 레닌은 간에서 분비된 안지오텐시노겐이라는 비활성화된 물질을 안지오텐신 1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레닌이 이렇게 바꿔주면 이 안지오텐신 1을 또 안지오텐신 2로 바꿔주는 이 물질이 허파에서 나오는데요.
합화해서 원을 투로 바꿔주는 전환 효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전환 효소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1이 안지오텐신 2로 바꿔지면요, 이 안지오텐신 2는 콩팥의 위에 있는, 위에 부신이 있죠? 부신 겉질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안지오텐신 2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혈액을 타고 이렇게 부신 겉질로 자극을 하게 되면 부신 겉질에는 염류 겉질 호르몬인 알도스테론이라는 염류, 즉 나트륨과 관련된 겉질 호르몬입니다. 자,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되면 이 알도스테론도 호르몬이기 때문에 혈액을 타고 어디로 간다면요,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갑니다. 콩팥으로 가가지고 나트륨을 재흡수시키게 합니다. 이때 안지오텐신 2는 부신 겉질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세동맥을 자극해서 세동맥을 수축시키고요. 그리고 뇌하수체 뒤옆으로 가서 또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러면서 다양한 작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나트륨 재흡수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알도스테론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의 재흡수에는 이 안지오텐신 2는 토리 쪽 곱슬세관에서 나트륨을 재흡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안지오텐신 2는 토리 쪽 곱슬세관에서 이렇게 나트륨을 재흡수하고요. 알도스테론은 먼 쪽 곱슬세관에서 재흡수합니다. 먼 쪽 곱슬세관에서 나트륨을 재흡수합니다. 자, 이거 외우실 때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만 알면 수소적으로 보면 안지오텐신 2, 이거는 토리 쪽이죠? 알도스테론은 먼 쪽이죠? 먼 쪽과 집합세관이죠. 자, 그래서 안지오텐신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 토리 쪽 곱슬세관에서 나트륨을 재흡수시키고, 알도스테론은 그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먼 쪽 곱슬세관이나 집합세관에서 나트륨을 재흡수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나트륨이 재흡수가 되면 이 모세혈관에 나트륨과 수분이 같이 따라가죠. 삼투작용에 의해서 수분이 따라가면서 혈액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참고로 이제 칼슘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칼슘은 부갑상샘 호르몬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부갑상샘 호르몬도 잠깐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칼슘의 재흡수 이렇게 3-1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토리 쪽 곱슬세관과 먼 쪽 곱슬세관 부갑상샘 호르몬에 의해서 재흡수한다. 이렇게 추가로 작성해 주시고요. 토리 쪽과 먼 쪽 곱슬세관에서 칼슘이 재흡수되는 부분이 부갑상샘 호르몬인데요. 자, 이 부갑상샘 호르몬에 대해서 잠깐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혈관 안에 칼슘이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우리 인체는 이 칼슘이 부족하니까 뼈에 있는 칼슘이 무기질이 저장돼 있죠. 칼슘을 이렇게 혈액 속으로 보내주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창자가 있겠죠. 자, 작은 창자에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은 칼슘을 작은 창자에서 흡수하도록 도와주죠. 작은 창자는 흡수하고요. 그리고 콩팥을 통해서 이렇게 칼슘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여과되는 부분을 콩팥을 통해서 칼슘을 재흡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족한 칼슘을 이렇게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 갑상샘에서 붙어 있는 게 부갑상샘입니다. 이 부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부갑상샘 호르몬이 되겠죠?
이 부갑상샘 호르몬이 분비되면 타겟 organ이 심장을 거쳐서 뼈로 가고요. 또 콩팥으로 가고요. 그리고 부갑상샘 호르몬이 콩팥에 있는 칼시트리올이라는 이러한 호르몬을 또 분비시켜서 칼시트리올이 작은 창자에서 이렇게 칼슘을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작은 창자에서는 부갑상샘 호르몬과 칼시트리올이 같이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칼슘을 흡수시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칼슘의 제흡수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콩팥 동맥이 있겠죠? 심장에서 들어가는 콩팥 동맥과 토리 쪽으로 들어가는 가느다란 들토리 세동맥이 있고, 이제 모세혈관, 토리처럼 뭉쳐져 있는 모세혈관이 있고, 날토리 세동맥이 있고요. 그다음 세관 주위 모세혈관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감고 있지만 이렇게 펴놨습니다. 세관 주위 모세혈관이 있고 콩팥 정맥이 있습니다. 토리에서 토리 주머니로 여과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세관 주위 모세혈관을 통해서 재흡수하거나 분비를 하는데요. 이때 콩팥 세관, 이제 콩팥 세관이라는 것은 이제 토리 쪽 곱슬세관과 콩팥 세관골이 먼 쪽 곱슬세관이 콩팥 세관이죠. 이제 여기에서 재흡수하거나 분비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집합세관을 통해서 콩팥 깔때기를 통해서 소변으로 배설이 되죠. 그래서 토리 여과 및 세관의 재흡수와 분비가 끝나면 여기에 집합세관을 통해서 콩팥 깔때기로 가겠죠. 자, 여기에 이제 콩팥 깔때기들이 이렇게 있어서 바로 요관을 통해서 소변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콩팥 동맥이 있고요. 토리 쪽으로 들어가는 가느다란 세동맥이 있고, 토리 곁세포들이 이렇게 있고요. 레닌을 분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모세혈관이 뭉쳐져 있어서 토리라고 하고요. 자, 토리에서 나가는 날토리 세동맥이 있고, 그 다음에 세관, 이 세관 주위에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감고 있지만 모세혈관을 폈습니다. 콩팥 정맥으로 이렇게 심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리 쪽에 재흡수와 분비가 이루어지고, 먼 쪽 곱슬세관에서도 재흡수와 분비가 이루어지고요. 콩팥 세관 고리에서도 재흡수와 분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물질들은 이렇게 집합세관을 통해서 소변이 생성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토리에서 여과 후에 대부분의 물과 나트륨이 재흡수되는 곳은, 이제 여기서 대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한 65% 정도 재흡수가 됩니다. 토리에서 토리 주머니로 이제 여과가 이루어지죠. 여과가 이루어지면 이제 나트륨이나 물은 이 토리 쪽 곱슬세관에서 한 65%가 재흡수가 되고, 그리고 콩팥 세관고리에서 한 20에서 30% 재흡수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먼 쪽에서 곱슬세관에서 재흡수되는데요. 토리 쪽 곱슬세관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콩팥 세관고리에서는 한 20에서 한 30% 정도가 재흡수 이루어지고요. 먼쪽 곱슬세관에서는 거의 이제 남지 않은데 한 5% 정도 재흡수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리 주머니는 이제 재흡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과가 이루어지죠. 집합세관은 이제 먼쪽 곱슬세관하고 집합세관에서 같이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토리에서 여과 후에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완전히 재흡수되는 것은,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우리 인체에 굉장히 필요한 에너지원이고 물질이죠. 토리 쪽 곱슬세관에서 100% 토리 쪽 곱슬세관에서 재흡수가 이루어집니다. 자, 3번, 토리 쪽 곱슬세관에서는 재흡수되지만 먼 쪽 곱슬세관에서는 다시 분비가 이루어지는 물질. 자, 이 부분은 좀 어렵죠. 토리 쪽 곱슬세관에서 재흡수되고 또 먼 쪽 곱슬세관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는 물질들은 칼륨인데요. 자, 이 칼륨은
토리 쪽 곱슬세관에서 65% 정도가 재흡수 이루어진다겠죠. 그리고 콩팥 세관고리에서는 한 20에서 30% 재흡수가 되고, 먼 쪽 곱슬세관 나머지가 이렇게 재흡수 되지만, 또 먼 쪽 곱슬세관에서는 다시 이게 분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칼륨 농도 조절해서 체내의 칼륨 농도에 따라서 이게 분비가 조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내 칼륨 농도가 또 많아지면 분비가 되고 부족하면 또 분비가 또 덜 되겠죠. 그래서 먼저 꼼수세관에서 이렇게 체내 칼슘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비가 이루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제 이 수소이온 같은 경우에는 체내의 pH 농도, 즉 수소 농도에 따라서 이제 수소는 분비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토리 쪽 곱슬세관이나 먼 쪽 곱슬세관에서 수소가 분비가 이루어진다. 체내에 수소 농도가 많으면 분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pH를 조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먼 쪽 곱슬세관에서 나트륨 재흡수에 관여한 호르몬은, 자, 이게 먼 쪽이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이렇게 외우라겠죠. 그래서 안지오텐신은 토리 쪽 곱슬세관이고요. 알도스테론은 먼 쪽이 되겠죠. 먼 쪽과 집합세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게 토리 쪽 나트륨을 재흡수하고 먼 쪽은 알도스테론이 작용을 해서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먼 쪽이기 때문에 알도스테론이 되겠고요. 옥시토신 호르몬은 뇌하수체 뒤엽이죠. 뒤엽에서 작용해가지고 젖을 배출해주거나 자궁을 수축해주는 호르몬이고요. 코티졸은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나트륨 재흡수와 관련되지 않고 당류 겉질 호르몬이죠. 당하고 포도당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롤락틴은 젖분비 호르몬이죠. 항이뇨 호르몬은 나트륨 재흡수와 관련되지 않고 이뇨를 못하게 해야 되니까 물 재흡수하고 관련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콩팥 세관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토리 쪽 곱슬세관과 먼 쪽 곱슬세관에서 재흡수되고 분비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물이라든지 나트륨, 칼슘 이렇게 있었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포도당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니까 100% 재흡수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